혹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보셨나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정답 말고요. 안녕하세요, 이너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자식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뭐라도 돕고 싶어 합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내가 살아보니까로 시작되는 조언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문제는 그 각별한 사랑이 대부분 의도치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부모님께 자식 걱정 좀 그만하고 스스로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라고 말해줬으면 하고 항상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골백번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히니까 대신 누군가가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 걱정만큼 부질없더라고 조언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런 일은 참 일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 이 영상을 걱정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힘든 자식 세대가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100번을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혹시 모르죠.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으시면 바뀌게 될지. 아무튼 그런 부모님의 자식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왜 의도와 달리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보고 듣고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세계밖에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오직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세상만이 진실이라 믿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78억 명의 사람이 있고 또 그만큼의 삶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 좋은 삶이라는 하나의 공식이 있진 않죠. 좋은 삶이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의 목적이 단지 안정이나 성공에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보니까로 시작되는 삶의 정답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믿는 길에서 자식들이 조금만 벗어나도 자꾸만 혼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걱정하는 부모님이나 부모님에 의해 걱정거리가 된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가 숨겨져 있진 않는지, 혹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보셨나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정답 말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정답이 오히려 오답일 수 있는가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님 세대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결핍과 빈곤의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과 풍요의 시대입니다. 두 세상은 작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전혀 달라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하루하루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노력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남들처럼만 열심히 하면 됐죠. 그러면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죠. 더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끝없는 경쟁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고통받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남과 다름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대학 졸업장이 부족했고 졸업장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었어요. 열심히 해서 대학만 나와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학 진학률이 80%에 가깝죠.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드물어요. 이제는 명문대 졸업장조차도 무언가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왜 과거의 기준인 학벌이란 줄에 자식들을 세워두려고 하세요?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해가며 자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는 있진 않나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자식 모두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과거처럼 은퇴하고 대충 여생을 즐기다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시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어요. 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성적이라는 하나의 줄에 세우려 하세요? 설사 그렇게 해서 학벌 경쟁에서 자식이 성공한다고 쳐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과거처럼 그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가 가난해질 것을 알면서 서로 힘들게 하죠? 부모님 세대의 삶은 하나의 공식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좀 더 그 공식은 진리가 되어 오늘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강요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거나 그게 어려우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라고 해요. 또 너무 늦지 않게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조금만 참고 열심히 견디라고 위로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처럼. 그래서 모두가 힘겹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시절을 살아온 부모님들은 노력만으로 안 되는 자식 세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변했지만 생각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청춘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훈수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과 격려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고군분투 중인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길잡이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5년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이었던 때였습니다. 직장이 있는 마포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몇 날 며칠 발품 팔고 다니며 조사했어요. 마침 공덕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 급매로 나와서 계약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당시 서울 중심부의 역세권 30평형 오피스텔이 2억 원도 채 안 되던 때였어요. 생전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이라 기쁜 마음에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님 친구분께 빌라와 오피스텔은 사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수 두는 거 참 좋아하죠. 남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부모님의 걱정은 작은 언덕에서 시작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 절대로 오피스텔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피스텔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부모님의 걱정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얻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발품 팔아 조사한 노력도 그저 친구분의 한마디 툭 던진 말조차 이길 수 없었어요. 성인이 된 자식도 부모님 마음속에는 항상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때 참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참 미안해 하세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었으면 좀 더 밀어붙였어야지 왜 그랬냐 하시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분 과거의 경험보다 자식을 좀 더 믿고 존중해 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비록 어설퍼 보이더라도 좀 참으시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했을 거라 생각해 격려해 주세요. 자식이 인생이란 무대 위에 섰을 때는 객석에 앉아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응원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휴일에 혼자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쉬는 걸 저희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안타까운 눈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에만 있지 말고 남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라.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쉬는 것조차도 마음 한편은 늘 불편했어요.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사람의 성향은 크게 내향과 외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남들과 어울릴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시다가도 친구분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외향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우울할 거라고 지레짐작하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라 믿었던 거죠. 삶의 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 어머니는 당신만의 기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동적인 사람이 정적인 상태에서 과연 행복할까요? 마찬가지로 정적인 사람들이 동적인 활동을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이러니 남들도 다 나 같을 거라 예단하고 그걸 강요해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타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판단하는 대신 물어봐 주세요. 자신이 행복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해 주세요.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니? 이렇게 부모님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일 말고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일찍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빴고 또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부모님 눈에는 늘 안쓰러웠어요.
철없고 불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지금이라도 선생님이나 공무원 되면 안 되겠냐 라는 말이었어요. 또 내가 살아보니까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에 연금 두둑하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정적인 삶보다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럴 자신도 없었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정년 후의 안정적인 삶보다 20년 일찍 그 이상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라는 이야기를 더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살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공시생 숫자만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청춘들을 공시생으로 내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권유로 공시생의 길에 접어든 청춘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같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청춘들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삶의 목적이 안정성에 있는 건지 그 안정적인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공무원 시험에만 올인하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들이는 노력을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에 쏟는다면 어쩌면 무언가 이룰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똑똑하고 잠재력이 크거든요. 여러분, 자꾸 안정적인 삶이란 틀 속에 그들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저는 2남 중에 맞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어요. 부모님은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고 자식을 위해 늘 희생하시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너 하나 잘 되길 바라고 산다라는 말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부모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누구보다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부모님을 대신해서 행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대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자식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들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를 위해 행복한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행복한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부모님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모든 자식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참고 견디며 사셨고 그 와중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늘 걱정하고 조바심을 냈었죠. 오로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조언도 아끼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아요. 그 어느 세대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걱정 대신 응원을 해주세요.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큰 힘을 얻고 쑥쑥 성장할 거예요. 끝으로 한 편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의 평가가 담긴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끔찍하죠. 이를 본 어머니는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남들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이 아이는 훗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 남들처럼 못하냐고 자꾸 나무라는 대신 아이의 남다름을 찾아 인정하고 격려하셔야 해요. 부모님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자식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